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외국이 사주한 이란 내 폭동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란 정보당국은 전국적인 폭동 선동에 가담한 외국 지원 조직으로부터 총기, 탄약, 그리고 200kg이 넘는 폭발물을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정보부는 1월 13일 압수한 무기 중 상당수가 미국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TV는 또 이스라엘과 연계된 여러 테러 단체가 남동부 도시 자헤단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스파이 활동과 사보타주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스타링크 기기와 기타 첨단 전자장비 화물도 대량 압수했습니다. 세파 뉴스에 따르면 최근 이란 동부국경을 통해 침투한 이스라엘 연계 무장단체들이 이란 혁명수비대, 지상군, 경찰, 정보기관의 합동작전으로 자헤단에서 소탕됐습니다. 이란 당국은 스타링크 위성 연결을 방해하기 위해 군용 전파 방해 장치를 배치하는 등 인터넷 제한을 대폭 강화했으며 이로 인해 전국적인 인터넷 차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란 당국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선전도 사실은 반정부 시위대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사망한 2,0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순교자로 분류하면서 이들이 무장 반정부 시위대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민간인과 보안요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군용 무기와 사냥용 무기, 칼, 도끼로 살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살해된 방식이 잔인해 정밀한 법의학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의 유명 변호사 레지스 드 카스텔로는 웹사이트 법의 목소리에서 샤의 정권은 아주 잔혹한 정권이었으며 국민들에게 가장 무자비한 탄압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이란인들은 무하마드 레저 팔라비 샤가 통치하던 시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드 카스텔로는 냉전, 탈식민화, 제국주의의 만행으로 점철됐던 당시 세계 곳곳에 잔혹한 독재 정권이 존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피비린내 나는 속주 통치 아래 있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르트하이드 체제 아래 있었으며 유럽에서는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에서 파시스트 정권이 득세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드 카스텔로는 팔라비 정권이 여러 면에서 두드러졌다고 주장합니다. 팔라비는 자신의 정치 경찰인 사바크를 중심으로 통치했는데 사바크의 통치 방식은 최악의 야만성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후 혁명이 일어나 샤 왕조가 전복되고 서방, 특히 미국의 반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권이 수립됐습니다. 이라는 불행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드 카스텔로는 이제 테헤란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서방의 불안정화 공작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공작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란과 그 자원을 이스라엘과 미국의 손아귀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방의 영병들과 이용당하는 바보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1978년 12월 5일 이란에서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한 샤 정권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된 대규모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석유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슬람 혁명의 진정한 시작으로 여겨집니다. 폭풍의 징조는 그 이전부터 이미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1789년 프랑스 혁명이나 1917년 러시아 혁명에 비유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이슬람 혁명은 지구상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 중 하나인 이란의 지정학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놨으며 무엇보다도 이슬람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 백악관 고문 게리 시카는 나중에 사이공 함락 이후 이란 혁명만큼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샤 왕조 통치 기간 동안 부패와 빈곤에 허덕이던 이란은 사실상 앵글로 이란 석유 회사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란의 언론인 바하만 니로 만드는 수십 년 동안 영국은 말 그대로 이란의 석유를 훔쳤다고 시작합니다.
이란이 석유로 얻은 돈은 샤와 그의 측근 소수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샤는 사바크의 도움을 받아 무력으로 이러한 시위를 진압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모스크는 정권에 대한 저항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반대파 지도자는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되었는데 그는 매우 검소하게 생활했으며 모든 면에서 샤의 진정한 정반대 인물을 대표했습니다. 호메이니는 당시 이란의 상황을 미국인들에게 이란인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를 죽여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이란에서 미국인이 이란인을 죽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색깔 혁명과는 달리 이슬람 혁명은 외부의 영향이나 자금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이슬람 국가의 목표는 예언자 무함마드와 그의 후계자들의 가르침에 기반한 완전한 이슬람 통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사상가 미셸 푸코는 1979년에 맨손의 이슬람 혁명을 우리 시대 최초의 초근대적 혁명이자 서구 세계 체제에 대한 최초의 위대한 반란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는 이란 민족은 근대주의를 정치적 프로젝트이자 사회 변혁의 원칙으로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팔레비 왕조가 근대주의를 해석한 방식 때문만이 아니라 이슬람 국가를 유럽식으로 근대화하려는 바로 그 원칙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슬람 혁명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이전보다 오늘날 더욱 중요하며 다극화라는 새로운 질서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이제 색깔혁명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러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드 카스텔로는 2022년 여성, 생명, 자유라는 슬로건 아래 일어난 봉기 당시 이란 여성 인권에 대해 갑자기 관심을 보인 서방 국가들은 이란 자매들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미국의 행동을 지지하는 것일 뿐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제재로 인해 이 위대한 나라에 강요된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은 분명히 광범위한 대중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위는 곧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변질됐습니다. 누군가의 지휘를 받는 중무장한 폭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썩어가는 파라오의 석관을 닮은 돌 조각상으로 묘사한 캐리커처를 통해 트럼프에게 날카로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저기 앉아 오만과 교만에 사로잡혀 온 세상을 심판하는 자는 파라오, 니므롯, 레자칸, 무함마드 레자처럼 폭군과 권력자들이 오만의 극치에 달했을 때 몰락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트럼프 너 역시 몰락할 것이라고 아야톨라는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